네, 자,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중국 반도체 국산화의 중심,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북방화창에 대한 이야기,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화창, 예전에 이제 찔링 전문가님께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 북방화창이 베이팡화창으로 네. 불리기도 하고,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 네. 때문에 이제 반도체 국산화 자립화의 거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북방화창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최근의 흐름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북방화창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큰형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1등 기업인가요? 네. 예. 화면을 보시면 이 회사는 주로 어떤 반도체 장비를 하냐면 되게 많네요. 네, 매출 중에서 한 40%가 시각 장비고요. 전체 매출에서 90% 이상이 반도체 장비입니다. 나머지 10%는 일반적인 전자 부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시각 장비고 그 다음이 증착기, 그 증착기도 물리적, 화학적이 있고 증착기가 있고 산화 확산 장비가 있고 세척 장비. 그래서 요 그림은 이 회사의 매출이 거의 94%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 장비를 말할 때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 에스메어의 EUV 노광 장비. 근데 이 회사는 그 EUV 노광 장비랑 아무 상관없고요. 중국 국산 그 EUV, DUV를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2개가 있는데 아직 비상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랑 중국에도 연결시킬 있어요. 네, 네. 그게 국유기업 산하의 스타트업이 하고 있는데 상장할 필요가 없죠. 상장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노이즈가. 그래서 아직은 그 화웨이 연구팀이랑 같이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DUV를. 그래서 북방화창은 시각 장비 분야에서는 1등이고 그리고 증착기나 산화 확산 세척 장비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1등이고 그리고 북방화창의 올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게 연초부터 어제까지인데요. 오늘은 1% 상승. 다른 테크주랑 흐름이 대충 비슷하죠. 딥시크 나온 후에는 살짝 한 달 동안 급등하고 그 후에 한 3, 4개월 동안 횡보하다가 7월 또는 7월 중순부터 7, 8, 9월 3개월 동안 마찬가지로 10월 이후부터 좀 이익 실현 나오고 요 9월 말 고점 대비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7%, 7, 8% 6% 조정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SMS나 다른 테크주들은 9월 말 10월 초 고점 대비 20에서 30% 조정폭을 보인 종목도 있는데 다른 테크 업종에 비해서는 그나마 고점 대비 덜 하락한 종목입니다. 다른 테크 종목 대비 좀 덜 하락한 이유, 이렇게 말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지만 덜 하락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장비 업체니까 그런 테크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그런 위험 부담 요인이 적고 어쨌든 반도체 자립의 속도를 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좀 덜 하락한 것 같기도 한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북방화창이 우리가 연초부터 AI 반도체 얘기할 때 항상 거의 첨단 쪽을 얘기했어요. 맞아요. AI 빅모델에 들어가는 AI 첨단지, 엔비디아 이런 그 삼성도 메모리 들어가고. 근데 요 북방화창은 첨단 쪽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성숙 공정, 28나노 이내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성숙 공정. 그래서 사실 그거랑 물론 주가는 영향을 받지만 그거랑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수요든 그 뒤에 있는 반도체 장비 수요든 사실 80% 이상은 첨단이 아니라 성숙 공정입니다. 우리가 올해가 첨단 쪽이 핫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회사는 중국 국내 반도체 성숙 공정 시장의 안정적 성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이 트렌드포스가 있고 세미 등이 있잖아요. 이런 지난 몇 개월 나온 이런 반도체 조사 기관의 그 전망치를 취합해 보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전 세계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성숙 공정 에서 중국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는 29%였는데 작년 2024년에는 33%까지 갔고요. 2027년부터 28년까지는 40%를 돌파 예정이고 2030년에는 대체로 50%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첨단 쪽이랑 별개로 일반적인 성숙 공정은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비중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로직이요. 그러면 이 성숙 공정 기반에서
중에서는 북방화창이랑 대결 구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은 어디가 있나요? 또 하나 있는데요. 상해 과창판 북방화창은 중국 신천을 이외에도 미국이나 근데 일본이나 미국 업체들은 성숙 공정보다는 비중상으로는 첨단 쪽이 그렇죠. 더 커요. 첨단 쪽이 성숙에서도 높죠. 네. 좀 더 1, 2, 3급으로 따지면 성숙 공정에서도 일본이랑 미국 기업이 더 잘하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미국이랑 일본 기업을 좀 벤치마킹해서 따라잡는. 그래서 그리고 요게 업황이고요. 두 번째는 10월부터 11월에 북방화창이 또 대규모 수주를 2번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10월 기준으로 새로 받은 식각 장비, 매출이 40% 차지한 식각 장비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요. 그리고 11월 3일에는 아무래도 제일 큰 고객이 SMIC잖아요. SMIC로부터 11월 3일에 21.6억 yuan 규모의 신규 수주를 받았고 그 수주에 식각 장비도 들어있고 증착기 다양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11월 21일에는 지난주에는 이 회사가 임직원 수가 1.64만 명인데 그중에 2,306명의 핵심 연구 인력들에게 1,046만 주의 스톡 옵션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인력들에게 더 좋은 거를 줘서 이 회사에게 평생 충성하도록. 그래서 요 1,046만 주가 이 회사 전체 주식 비중의 1.44%를 차지해요.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 이런 개별 호재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북방화창, 배방화창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성숙공정 분야에서는 탑티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양적으로는 중국 국내랑 수출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 분야 성숙 공정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AMAT가 있잖아요. AMAT 그리고 램 리서치도 있고 그리고 일본 장비 업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도쿄 일렉트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렉트론. 식각 장비든 또는 뭐 세척 장비든 여러 가지 그 EUV, DUV 이외의 장비는 사실 일본 기업이랑 미국 기업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아직은 기술 격차가 있다. 그래서 나오라 북방화창이라는 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일본 장비 업체, 미국 장비 업체를 많이 벤치마킹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첫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국내 반도체 장비 수요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 수요 중에 일반적인 성숙 공정에 필요한 장비는 연간 한 20% 정도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국산 장비의 중국산 장비가 아니라 중국산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 그냥 SMIC랑 화홍 반도체죠. 성숙공정. 거기에 따라서 북방화창이 주 고객사가 거기군요. 이게 따라서 뒤에서 수혜받는 업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올해 6월 달에 또 중요한 M&A 건이 있었는데요.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식각 장비, 증착 장비, 산화, 세척 장비. 근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디벨로퍼라고 있고 카우터가 있잖아요. 요 두 개는 북방화창이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요 회사는 다른 최첨단 장비인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 성숙 공정에 들어간 28나노 이내. 근데 요 두 개가 없는데 근데 SMIC든 화홍 반도체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은 요 신규 장비를 주문할 때는 북방화창이 갖고 있는 식각 장비 증착기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야 되고 근데 북방화창이 안 갖고 있는 요 디벨로퍼 카우터 요 두 개를 합치면 한국어로 트랙 장비라고 한대요. TRACK 트랙 장비라고 하는데 요거를 갖고 있지 않아서 SMIC 화홍은 또 이 킹샘이라는 회사에 가서 이거를 사야 돼요. 근데 올해 6월에 북방화창이 요 킹샘이라는 회사 요거를 지분을 인수해서 대주주가 됨으로써 이제부터 더 화홍 반도체든 또는 SMIC든 그냥 북방화창에 가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반도체 장비계 다이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다이소라고 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직은 많은 반도체 장비는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국산화를 지금부터 더 가속도 보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요 북방화창이 원래 안 갖고 있는 트랙 장비. 트랙 장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미국의 AMAT가 있고 램 리서치가 있고 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 회사가 제일
갖고 있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국산화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네. 전략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뭐 M&A, 킹세미 인수권도 있고 또 SMIC나 화홍반도체 같은 이런 굵직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테크 기업들이 워낙에 좀 못 가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이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선뜻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좀 반등 모멘텀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네.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월과 11월에 신규 수주한 거는 한 번에 뭐 결제하거나 한 번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1월부터 6월까지 꾸준히 그게 연장이 돼요. 그래서 신규 수주에 따른 4분기 실적이랑 내년 1, 2분기 실적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왜냐면 올해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 3분기에 조금 괜찮게 나왔는데 2분기에는 6월 달에 아까 그 킹세미라는 기업 반도체 장비 업체를 인수하는 그 결제가 6월 달에 진행됐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지출이 많았고요. 근데 화면을 보시면 이게 SMIC 주가인데 마찬가지로 10월 이후부터 계속 조정세, 고점 대비 지금 한 24% 하락 중인데요. 네. 첫 번째는 SMIC나 북방화창, 화홍반도체 또는 캠브리컨, 아까 유비테크도 비롯해서 네. 10월부터 2개월 동안 지속된 그 조정세가 연말 연초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되고요. 그리고 네. 전체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테크주에 들어가는 일별 거래 대금을 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왜 그런 거죠? 그게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게 네. 길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극단적으로 조정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만약 네. 거래 대금이 계속 안 주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시간이 소모되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점점 더 거래 대금이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북방화창은 전체적으로 이 중국 현지 기관들이 테크주를 연말 연초에 언제부터 다시 매수할지 그거를 기다려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10월부터 11월까지 여러 가지 개별 호재가 있었지만 그 신규 수주가 내년 4분기에 의해서 내년 1, 2분기의 실적에까지 어느 정도 이러면 다른 테크주에 비해서 북방화창이 안정적인 대기업이긴 하지만 매출액이나 지배주주 순이익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10%대 네. 다른 테크 업종은 거의 뭐 30%, 40%, 50% 있었는데 네, 네. 이 회사는 성장성은 안정적이지만 숫자 자체는 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또 채팅창에서도 이 북방화창을 좀 오래 보유하신 분이 또 네. 무상증자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좀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면 더 큰 이익을 좀 줄 수도 네. 있다 이런 언급도 하셨는데 무상증자 이슈도 좀 호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네. 어떤 기업은 무상증자 하자마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무상증자하면 이 회사의 창업자가 미래에 어떤 전략적인 포부를 갖고 좀 더 증자를 해서 R&D에 더 투자한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보기 그렇고 좀 종목마다 좀 확실히 달라요. 네. 근데 화면을 보시면 북방화창의 주가 2017년부터 어제까지 주가인데요. 이 회사가 주가가 2017년부터입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2018년이에요. 월봉이군요. 네, 일봉인 줄 알고 2018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2018년이 트럼프 일기 때 2017년부터 슬슬 시작해서 2018년부터 화웨이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반도체 제재를 한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정부 차원에서든 기업 차원에서든 국산화라는 이 시급성이 더 강해졌죠. 그래서 북방 화창을 비롯한 반도체 장비나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한 14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지금은 아직 테크주의 조정세가 아직 마무리 안 됐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중국 국산 반도체 수요, 그리고 중국 국내 수요 그쵸. 플러스 글로벌 네. 수요, 네. 그리고 중국 국산 반도체 장비가 아직은 미국과 일본 기업에 비해서 기술적 격차가 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아직 넓혀가야 되지만 네. 길게 보면 안정적인 성장 이 모멘텀은 아주 길게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미국이 통제하고 규제를 할수록 계속해서 좀 올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북방화창을 또 그리고 말씀해 요 북방화창이 주셨는데, 또 네. 한국에도 유명한 장비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네. 아까 그 트랩 장비는 미국이랑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근데 세척 장비도 중요하거든요. 반도체에서 맞아요. 세척 장비에서 북방화창의 라이벌은 일본의 DNS라는 기업이고 한국의 세메스라는 기업과도 경쟁 관계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중국 국내랑 글로벌 시장을 더 넓혀가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런 종목들 반도체, 테크, AI 종목들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네.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테크주들 조정이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10월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테크주들 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될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근데 2달 동안 조정했지만 테크주가 작년 9월,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은 아직은 아쉬워요. 높잖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별 종목이든 뭐 테크 ETF든 7, 8, 9월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 것 한창 같아요. 올라갈 네. 때, 예. 그래서 사실 아까 SMIC든 북방 화창이든 대부분 반도체 뭐 관련주는 연초 대비 수익률은 적게는 30% 많게는 아직 100%의 수익률인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이게 테크주가 올해 딥시크가 1월 20일 돌풍처럼 나타난 그 시점부터 부각이 됐는데 네. 그때 당장 매수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개인 투자자. 대부분 그래서 올라갈 때 그리고 딥시크 때문에 한두 달 급등하고 네. 4월 초에는 트럼프별 관세 전쟁 때문에 한번 출렁이고 그리고 나서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은 거의 중국의 테크주들이 대부분 박스권을 유지했고 네. 그리고 7, 8, 9월에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게 매수 시점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랑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체감도나 실망감 그런 것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네. 이미 뭐 가격 경쟁도 치열해지고 점점 나중에 또 생산 과잉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반도체든 로봇이든 뭐 여러 가지 저번에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든 이제부터 조금씩 규모를 확장하면서 중국 국내 시장을 일단 만족시키고 그 전제하에서 글로벌으로 가는 저는 길게 보면 너무 지금의 10월, 11월 2달 동안에 거기에 너무 갇힐 집착하지 필요는 말아라. 없을 것 같아요. 네. 길게 보면 한 얼마 좀 장기 보유를 저는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말하는 길게는 2, 3년을 말해요. 2, 3년? 저는 네. 뭐 5년, 10년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요. 네, 보통 그렇군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대부분 중국의 산업의 과거 경험을 보면 네. 과거에 알리바바를 비롯한 플랫폼 전자상거래도 그렇고 그 산업이 본격적으로 고성장 시작해서 규모화로 가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 산업을 밀면 대체로 주가랑 그 실적 성장성이 같이 가잖아요. 대체로 4년에서 5년 동안 주가 상승 플러스 실적 고성장 그게 4, 5년 동안 갔거든요. 뭐 태양광도 그렇고. 근데 점점 어떤 새로운 하이테크 산업이 나오면 중국 기업들도 이제 아니까 바로 발빠르게 들어가서 점점 더 집중적으로 과당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미 테크주가 1년 동안 올랐다고 이미 1년은 지났고 그래서 나머지 한 3년 1년 지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테크주 딥시크를 3년 보유 기간 중에 1년 지난 거라고 보시면 1년은 지났고 네. 그래서 나머지 2, 3년 동안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해도 5년, 10년, 20년 하기 힘들죠. 3년도 솔직히 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 투자할 때 저는 한 2, 3년 기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네. 1년 지났는데 30% 올랐다. 그러면 괜찮네. 그러면 1년 더. 근데 저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너무 뭐 10년, 20년 제가 무슨 이거 왜 이렇게 만지세요? 제가 무슨 그 네. 애착 케이블. 그 누구지? 거의 90 몇 살 그분도 아니고 네. 워런버핏도 워런 아니고 네. 저는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항상 2, 3년 단위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사이클이. 만약 3년 동안
수익률이 좋으면 그 후에 또 할 수도 있지만 너무 5년, 10년, 20년은 너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막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좀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좀 단기간에 수익을 바랬는데 심리 전문가께서는 일단은 최소 3년 정도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 담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런 테크주들에 대해서. 담아가기보다는 그냥 현 상태 유지하면서 현 상태 유지. 연말 연초에 분위기, 현지 기관이랑 거래 대금의 변화. 그래서 1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매일 테크주 거래 대금도 그렇고 전체적인 거래 대금을 보고 있는데 11월에 들어서서 11월 초 중순까지는 그래도 1.8조 위안, 1.9조 위안. 근데 이번 주 들어서서는 1.8조 위안, 어제는 1.7조 위안. 점점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네. 오히려 더 거래 대금이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 극단적인 조정도 좀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연말까지는 이런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향후 좀 국가의 좀 경쟁력이라던가 이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도가 높은 산업군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그중에서 반도체의 또 국산화의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북방화창, 베이팡 화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